혹시 해가 지는 순간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쉴 준비를 마쳤는데 머릿속은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좋은 꿈을 꿀 기대가 아니라 오늘 밤엔 또 몇 번이나 따뜻한 이불 밖으로 몸을 일으켜야 할지 계산하느라 바쁘지 않으신가요? 혹시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2번, 아니 3번씩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문제로 남몰래 쏘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으로 하루를 겨우 버티게 되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캄캄한 밤에 화장실로 가는 그 길, 사실 좀 무섭지 않나요? 잠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태로 어두운 집안을 걷다 보면 발에 뭐가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깊은 잠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힘드신데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에 누가 밤새 푹 자겠어요? 라며 체념하십니다. 불편함과 피로를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꾹 참으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꼭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생각에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밤에 깨는 이유가 항상 방광이 꽉 차서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경우 방광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리 때문이든 수면 무호흡 때문이든 혹은 얕은 잠 때문이든 다른 이유로 먼저 잠에서 깼는데 깬 김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르면 계속 나이 탓만 하며 피로를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을 알면 밤잠을 고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20년 넘게 중년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고 있는 의사 박민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도 소화불량도 아닙니다. 바로 벌프 선생님, 화장실 때문에 밤잠을 다 설칩니다. 벌프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어떻게 밤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나는 밤에 몇 번 정도 깨는지, 1번인지, 2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해결해 볼까요? 도대체 몇 번까지가 괜찮은 걸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1번은 괜찮나? 3번은 노화 현상인가?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룻밤에 1번 정도 깨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에 따라 생체 리듬이 변하고 잠이 얕아지기 때문에 1번 정도 다녀오는 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신호는 2번 이상일 때입니다. 만약 매일 밤 2번, 3번, 혹은 그 이상 깬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닌데 걱정만 키우게 됩니다. 매일 반복된다면 내 몸이 왜 나를 깨우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스마트 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벌프 에너지 절약 모든 벌프로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끄고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죠. 건강한 몸이라면 이 모두가 작동하면서 신장에 신호를 보내 소변 만드는 속도를 늦춥니다. 덕분에 푹 잘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 절약 모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밤을 낮으로 착각합니다.
엔진을 계속 돌리고 신장은 야근을 하며 열심히 혈액을 걸러 방광에 소변을 채웁니다. 정작 주인은 자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통이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이듯 잦은 밤샘 배뇨, 나간노, 역시 내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면 조각화가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2시간마다 깨면 피로를 씻어주는 깊은 잠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한 문제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어두운 곳을 급하게 이동하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물기에 미끄러지면 고관절 골절이나 뇌진탕처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건강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68세 김순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과 조용히 사시는 평범한 분이셨는데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밤은 전쟁이었습니다. 잠들고 2시간도 안 돼서 깨고 또 깨고 심할 땐 하룻밤에 4번이나 화장실을 가셨죠. 해가 뜨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낮 생활도 엉망이 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편분께 짜증을 내게 되고 좋아하던 취미도 귀찮아지셨죠. 그래도 병원엔 안 오셨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다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셨죠. 그런데도 저를 찾아오신 건 방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두통과 피로 때문이었죠. 상담 중에 수면 이야기를 하다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김순희 어르신의 문제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일을 하며 오래 앉아 계시니 다리에 물이 쏠려 부종이 생겼던 겁니다. 밤에 누우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있던 그 물이 신장으로 다시 쏠리고 몸은 그걸 소변으로 바꿔버린 거죠. 게다가 침대에서 TV를 보는 습관 때문에 깊은 잠도 못 주무셨고요. 이걸 모르고 계속 나이 탓만 하며 위험한 밤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 몸을 이해할 수 있게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공장의 고장입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소변을 만듭니다. 젊을 땐 밤이 되면 수도꼭지를 잠그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 밤에도 공장이 불가동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더 심해지죠. 둘째, 물탱크가 작아지거나 예민해진 겁니다. 방광이 물탱크인데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탱크 공간을 좁히거나 입구를 막아 시원하게 비우질 못합니다. 여성분들은 방광이 예민해져서 물이 조금만 차도 꽉 찼어. 빨리 비워. 라고 가짜 경보를 울립니다. 셋째, 이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왜 오줌 마려운 느낌 보다 잠이 먼저 깨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죠. 코골이 소리나 작은 소음에 먼저 잠이 깹니다. 일단 깨면 뇌가 몸을 점검하다가 방광에 소변이 조금 있는 걸 발견하고는 화장실 가야겠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밤에 깨면 화장실이라는 나쁜 습관이 뇌에 박혀버립니다. 자, 이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벌프 낮을 고쳐야 밤이 바뀐다 벌프입니다. 밤만 붙잡고 씨름해선 안 됩니다. 1단계는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시는 건 신장에 독입니다. 아침과 낮, 활동할 때는 충분히 드세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끊으셔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입만 적시는 정도로 자기 직전에 물 한 컵 마시는 건 잠든 물 공장을 다시 깨워서 일하라고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는 식사입니다. 짜게 먹어야 물을 덜 싼다는 낭설을 믿는 분들이 계신데 정반대입니다. 소금은 스펀지 같아서 낮 동안 몸속에 물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에 누워서 쉴 때 이 물을 한꺼번에 내보냅니다. 찌개, 젓갈 같은 짠 저녁 식사는 예약된 야간료나 다름없습니다. 저녁은 최대한 싱겁게 드세요. 3단계는 다리 관리입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종아리가 붓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그 다리의 부기가 다 밤에 나올 소변입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쿠션 위에 올려두세요. 30분만 해도 다리에 고인 물이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 미리 비우는 거죠. 4단계는 깨어났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밤에 눈이 떠졌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마려운 게 아니라면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아, 그냥 잠이 깬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잠을 청해보세요. 뇌에게 깰 때마다 화장실 갈 필요는 없어 라고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김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독한 약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 바꾸고 저녁 싱겁게 드시고 매일 저녁 다리를 올리고 쉬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6주가 지나자 하룻밤 4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을 되찾으셨죠. 무엇보다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는 건 나이 들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험벌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건강을 해치지만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밤은 분명 달라집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짠 국물 조금 덜 드시는 것부터 다리 한번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편안한 밤은 운이 좋아서 얻는 게 아니라 낮 동안 내 몸을 아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꿀잠 주무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